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3월 FOMC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거시경제 둔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매니저님이 돈이 보이는 뉴스 속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로메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협동 로봇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맞습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로메카 4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8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뉴로메카. 이게 와.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5거래일 만에 이제 80% 정도 이제 수익이 찍혀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이제 연내에 로봇 사업의 모든 총 역량을 발휘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또 연내에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국내에 무슨 산업용 로봇 관련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 오늘 뭐 현대 자동차의 또 주주 총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뭐 중고차 사업 관련된 얘기도 나오겠지만 또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감속기 기업을 필두로 국내 기술력을 있는 부품 기업들을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기술력을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 뭐 한화 또 그리고 포스코도 뉴로메카의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앞으로도 결국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뉴로메카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거래일 만에 이제 8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뭐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4차 목표가 43,000원은 당연히 돌파를 했고 현재도 49,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 잡아드리고 바로 이제 5일 만에 5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면은 익절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43,000원 말씀드렸는데요. 한 41,000원 또는 42,0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5차 목표가는 49,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방송 오는 길에 더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5차 목표가는 55,000원 라인대를 5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뉴로메카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5거래일 만에 80%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5차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가온칩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온칩스도 6거래일 만에 51%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뉴로메커가 이제 5거래일 만에 80%고 이제 가온칩스가 이제 6거래일 만에 한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에서 제가 DSP 관련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또 AI 반도체로도 또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 가장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오늘도 뭐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여주면서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5,000원 라인 때도 강력하게 돌파하고 고가가 36,85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51%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익절가는 넉넉하게 3만 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4차 목표가로 38,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가온칩스의 4차 목표가 3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아시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차량용 칩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코아시아 역시 지금까지 1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려서요. 이제 3거래일 만에 한 18%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가온칩스의 후속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국내에서 DSP 기업들 3기업, 상장된 기업은 3기업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국내 대표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전일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DSP, 반도체의 상승을 좀 견인했습니다.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이제 12,000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 재설정해드리면 익절가는 1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타이트하게 15,0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 그대로 12,0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코아시아까지 세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바로 이제 전고체 또 그리고 리튬
또 그리고 양극재 뭐 돌아가면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리튬, 양극재의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관련해서 지금 계속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중국 최대 염호 리튬 사업에 필터를 또 그리고 장비를 10,000개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 외에도 리튬 관련해서 최근에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시세가 분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지금 뭐 응극재라든지 또 그리고 국내 대표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도요 안전한 리튬 배터리를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요. 또 금양이 사실상 리튬 관련 종목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지금 상한가 언저리까지 20% 이상의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금양이 계속해서 시세 랠리가 이어지면서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상승 흐름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뭐 LFP, 뭐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중심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오늘 첫 번째 뉴스로 리튬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튬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선택해 볼까요? 네, 오늘 뭐 금양을 필두로 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같은 리튬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좀 후속 주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리튬 관련 종목은요.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웰크론 한텍도 리튬 관련주로 꼽히고 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상승률을 보여줬던 맞습니다. 웰크론 한텍입니다. 웰크론 한텍 지금은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웰크로 한텍은 산업용 플랜트 그리고 종업 건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폐배터리 리사이클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원래는 식음료 또 바이오 산업에 사용되는 웰크론 한텍의 농축 설비가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를 재활용을 해서 원가 비중을 확실하게 낮추고 있는데 양극재 다음으로 2차전지 소재 안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큰 게 분리막입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텍의 어떤 장비를 통해서 분리막 생산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웰크론 한텍이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 장비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번에 유럽발 IRA, CRMA에서도 또 IRA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된 보조금 혜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폐배터리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된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의 리튬 생산 관련해서 수소나 리튬 설비를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웰크론 한텍 덕분에 포스코가 국내 처음으로 리튬을 생산하는데 일조했던 기업이 바로 웰크론 한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 이제 수소나 리튬 설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핵심이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또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인 또 이제 리튬이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웰크론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또 핵심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강력한 순환매에 힘입어서 웰크론 한텍도 반드시 차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웰크론 한텍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쪽에서는 좀 후발 주자이기도 하지만요. 폐배터리 쪽에서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됩니다. 지금 방송에서 언급드리면서 지금 시세가 좀 상승이 나아졌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가에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의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손절 라인대를 4,65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4,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7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6,2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웰크론 한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의 수급이 좀 자율주행 쪽으로 예전부터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국가 표준 25건을 제정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미래 모빌리티
모빌리티에 강하게 육성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던 만큼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또 자율주행은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의 고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로봇에 그리고 그 3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봇이 곧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이 로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결국 로봇의 어떤 메커니즘이 자율주행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요. 오늘 두 번째 뉴스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율주행 레벨 3의 상용화에 대한 진행이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뉴스 속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요. 바로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뱅크는 스마트카 관련주 그리고 AI, 챗 GPT 관련주로도 맞습니다. 꼽히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는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 볼까요? 네, 인포뱅크는 국내 차량용 엔비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카플레이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의 인증을 받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애플카 수혜주로도 묶이고요. 구글 웨이모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때도 인포뱅크가 또 퇴지의 수혜주로도 부각됐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요, 지금 AI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되고 있는데 카카오 AI 챗봇 다다음 서비스가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오픈하자마자 13,000명이 몰렸고 또 서버 폭주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계속해서 AI 챗봇 관련해서 협업을 이어왔던 인포뱅크가 카카오 AI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2021년도 11월부터 자체적으로 또 이제 챗봇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보카를 론칭을 해서 사실상 카카오와 계속해서 AI 챗봇 관련된 MOU를 체결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웰컴 저축은행, 뭐 귀뚜라미 보일러 관련해서 AS 접수 서비스, 챗봇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포뱅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또 그리고 AI 챗봇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돼서요.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인포뱅크 모멘텀을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인포뱅크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로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번에 카카오 관련해서 AI 챗봇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인포뱅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와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줬을 때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4,000원 가져왔으니까 14,000원 초반 중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18,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포뱅크까지 새로운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매니저님이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LFP 관련 종목들, 탑 머티리얼을 필두로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LFP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2차 전지 관련해서 핵심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9시 3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